우수에 젖은 분위기 그리고 제임스 딘을 닮은 반항적인 이미지에 동물을 사랑하고 채식주의자였던 착한 영혼의 리버 피닉스의 이야기입니다. 리버 피닉스는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다 느닷없이 히피가 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입니다. 리버 피닉스의 어머니는 23살에 직장 비서로 일하다 무료함을 참을 수 없어 홀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히치하이킹을 하다 그녀를 태워준 사람이 바로 리버 피닉스의 아버지 존 보텀이었습니다. 존 보텀은 고교를 중퇴하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은 베트남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다 사랑과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히피 생활을 하면서 당시 구하기 쉬웠던 환각제와 마리화나를 피우며 산으로 들러 돌아다녔습니다. 1969년 둘은 만난 지 1년도 안 되어 결혼하였고 1970년 8월 23일 오리건주 마드라스의 한 목장에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다르타에서 이름 리버를 따왔고 미들네임인 주드는 비틀즈의 헤이 주드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목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유목민 부부는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짓고 하루 만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어린 리버를 데리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엉망진창 부모는 아이를 낳고 마약을 끄는 대신 희대의 사악한 컬트 종교 칠드런 오브 가드란 단체에 빠져 선교에 힘썼는데요. 이 종교에 관해선 차마 더 언급하기가 역겨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종교가 뭐가 좋다고 남미를 돌아다니며 포교에 힘쓰고 애는 5이나 낳은 철딱서니 없는 부모는 그곳에서 새 인생을 살겠다며 성도 피닉스로 바꾸고 살았는데요. 아이는 많고 먹고 살 길은 막막하니 어린 자식들을 이용해 국어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리버와 동생 레이는 부모가 종교에 빠져 살 때도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구걸하면서 거기 갖다 바치고 근근히 연명하며 살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한심한 부모가 기댈 곳은 의젓하고 재능 있는 장남 리버 피닉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도 종교에 대해 환멸을 느끼며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돌아오자 리버의 엄마 알리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일단 집도 절도 없는 상태라 친정집에서 얹혀 살게 되면서 리버를 학교에 보냈지만 아이들은 리버란 이름을 연신 놀리기 바빴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렇고 리버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리버의 길거리 공연 경험을 바탕으로 아역 배우로 진출하게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채식주의라 부모는 그를 위해 따로 식사를 하였으며 오직 믿을 것은 장남 리버뿐이라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버의 아버지는 약에 취해 있지 않으면 술에 취해 지냈으며 가끔 만취한 상태로 촬영장에 나타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까지가 최종 학력이라 글을 읽고 쓸 줄은 알았지만 거의 무학에 가까웠던 리버 피닉스는 전반적인 상식도 부족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외모만 훈남이었는데요. 그래서 리버 피닉스가 그 훈훈한 젊은 시절에 요절하지 않고 현재까지 살아있었다면 그때와 같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리버 피닉스는 타고난 재능과 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미지를 세상에 알린 성장 영화 스탠 바이 미에서 리버의 연기는 탁월하고 묵직했고 누구 말 맞다나 중력 같은 역할을 잘 해낸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14살 무렵이었는데요. 그는 이 무렵부터 마리화나를 피웠고 4살 연상의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종교에 빠져서 한 경험 말고 실질적인 첫 경험을 하였는데요. 이때 그의 부모가 텐트를 치고 예쁜 공간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스탠 바이 미 개봉 이후 리버의 부모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버가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하자 그의 엄마의 야망과 열성과는 다르게 히피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무능한 아빠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고 사춘기와 가족 간의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그는 마약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1991년에 개봉한 영화 아이다호는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교과서 같은 작품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두 배우의 매력이 넘치는 작품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이다호와 후에 나온 브로크백 마운틴은 대표적인 퀴어 영화로 꼽히며 공교롭게도 아이다호의 리버 피닉스와 브로크백 마운틴의 히스 레저는 젊은 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다호 영화는 씁쓸하고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입니다.
남성들 간의 우정에서 사랑까지 갈 뻔한 묘한 감정에 종래는 격이 다른 삶을 살게 되며 자신이 태어난 자리대로 살게 되는 격차를 느끼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불황자 역을 맡은 리버는 엄마를 찾다 특유의 기면 발작증에 발목이 잡히고 그렇게 거리를 떠돌며 한심하게 살아가고 객사를 할 운명처럼 보입니다. 한편 극중 키아누 리브스는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고 여성과 결혼해 상류층의 삶을 살게 되지요. 실제 이 영화 이후 키아누 리브스하고는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지만 영화가 끝날 무렵 리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다호 영화 이후 리버 피닉스의 인기는 정점에 이릅니다. 제임스 딘 이후로 이렇게 사랑받은 배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보였는데요. 본래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리버는 부모와 동생들을 부양해야 하는 관계로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대신 연기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가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머지않아 커트 코베인처럼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가 죽은 날도 클럽에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으니까요. 1993년 10월 31일 리버는 유독 운이 나쁜 날이었습니다. 1990년대 캘리포니아 주 웨스트 헐리우드의 선셋 스트립 남쪽에 있는 음악 클럽 바이퍼룸은 조니 뎁이 공동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그 시절 리버보다 더 잘나간 조니 뎁 그리고 그의 여친 케이트 모스는 최고의 셀럽으로 주목을 받았었죠. 오픈한 지 2달밖에 안 된 이 클럽은 최고로 핫한 장소였고 특히 잘나가는 셀럽들의 일탈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거를 타선없는 최고의 스타들이 모여 게임을 즐기고 음악 연주를 하고 사랑을 하고 즐기던 장소에서 라이징 스타 리버 피닉스도 동참한 것입니다. 그날 유독 컨디션이 좋지 않던 리버는 그래도 음악 연주를 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감기약을 먹고 진행합니다. 앞에 놓인 여러가지 마약을 섞어 만든 스피드볼을 벌컥벌컥 마셨고요. 업자가 신약을 건네주고 갔다는 말도 있고요. 어쨌거나 문제의 그것 때문에 리버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클럽 문을 나서며 리버는 아이다호 속 기면 발작증 환자처럼 쓰러졌고 훗날 최고의 배우가 될 동생 본명은 입새를 뜻하는 리프였으나 본인이 개명하여 호아킨이 된 그가 형을 발견하였고 여동생이 인공호흡을 하였지만 이미 그의 심장은 멎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뭔가 아쉽고 황망한 죽음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가 살았어도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태어난 이래 4살 때부터 세상에 험한 꼴을 당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평생 일만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연기보다 음악이 더 하고 싶었던 갈망은 뒤로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쉬어라 하면서 데려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23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정주한 적도 쉰 적도 없이 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리버 피닉스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사라졌기에 대중에게 불멸의 배우로 기억되었고 제임스 딘을 잇는 세기의 배우로 남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